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격리회계 카운셀러 박예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한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네. 네. 오늘은 새로 시작하기 좋은 1월인 만큼 격리법인 1조의 임승현 팀장님과 함께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우리 회사 맞춤 격리 업무 세팅하는 방법을 주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격리법인 1조의 임승현 팀장입니다. 네. 네. 박수 주세요. 자, 1년 중 1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새로운 이제 목표나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는 꼭 이루겠다는 목표 하나씩 잡으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컨설팅 문의가 가장 많은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갑진년에는 좀 새로운 장부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 회사에 더 맞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들이 불타오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본 세팅에 대해서 짧지만 굵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PPT 장표가 띄워질 수 있을까요? 네, 네, 오늘은 네 이렇게 해서 네 소개로 가고요. 자, 그럼 오늘의 우리 회사를 탄탄하게 올리는 기초 작업에 대해서 강의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격리 업무 초기 세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벨별 업무 세팅 포인트를 6단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업종별 적용 사례를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를 찝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Q&A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질문과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 네, 한번 인사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네네네. 지금 네, 박행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승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랑 이름이 같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SYB님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를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우리 회사에 더 맞는 네. 새로운 장부, 더 정확하게 데이터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사그라들지 않으려면 네. 기본 털을 잘 닦으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집 지을 때도 털을 잘 닦고 여기가 침실인지 거실인지 주방인지에 따라서 이제 기초 공사가 좀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능이 어떤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셔야 그에 필요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땅도 파고 기반을 잘 다져야지 나중에 집이 지어져서 오래되더라도 뭐 인테리어만 잘하면 되죠. 그래서 격리회계 기초 작업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해서 구조가 좀 복잡해지더라도 무게를 지탱하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좀 잘렸는데 네. 이런 분들은 듣지 마시고 점심 드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격리나라 100% 이상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 네. 그리고 격리나라 손익보고서에 숫자도 잘 맞고 있고 내가 검토도 다 끝냈다. 그리고 미수금, 미지급금 관리도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은 맛있는 점심 드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자꾸 엑셀 서식이 늘어난다거나 격리나 손익과 실제 손익이 맞지 않아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어려우신 분, 오늘 끝까지 신청하셔가지고 많은 인사이트를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벤트 안내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제 어떤 분들 대상이냐면 격리 직원 없이 격리 업무를 병행하고 계신 임원진 분들, 그리고 경영 지원팀에 이 일 저 일 다 맡고 계시는 격리 담당자님, 네. 그리고 초보 격리 분들까지 대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벤트는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과 리액션을 많이 남겨주시는 3분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강의 종료 후에 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1회 20만 원 상당의 1대1 원격 코칭권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비 엔터테이너님 강의 녹화본도 이제 나중에 올라옵니다.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일 쉬운 직원급여 정보 세팅하기인데요. 네. 그 직원급여는 이제 근로자 리스트를 관리하거나 급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손익의 인건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세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팅하기. 직원급여 정보를 왜 세팅해야 할까요? 직원급여 정보를 네. 세팅해 두시면 제가 좀 재밌게 써봤는데 첫 네. 번째로 급여 대장을 3초 만에 업로드 하실 수 있고 급여 이체는 5분 컷으로 끝내실 수가 있으며 네. 급여 명세서를 1분 만에 모든 직원에게 전송하실 수가 있어집니다. 사실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오버했네요. 그래서 1분도 안 네. 걸려요. 제가 1분도 안 걸리고 그냥 클릭하면 추르륵 전송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용도 그냥 급여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손익 반영 원클릭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퇴사 정보가 계속 누적이 되고 관리가 되어 가면서 저희가 뭔가 이제 인사적으로 노무적으로 관리해야 될 때 딱 네. 보시면 리스트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유로 네. 직원급여 정보를 세팅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주의사항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네. 첫 번째로 고용 형태를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근로소득자인지 네. 일용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기타소득자인지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근로소득자 4대 보험 때는 정규직분들 두 번째로 맞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그때그때 이제 일을 받아서 공수로 돈을 받아가시는 그런 일용근로자분들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쉽게 말하면 3.3이죠. 3.3? 네, 3.3으로 급여를 받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구별해서 올려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득에 따라서 급여 대장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네, 많이 다르고 네, 맞아요. 그래서 각 양식을 올릴 때 그에 해당되는 직원 이름이 매칭이 되어야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 급여 대장 올리는데 일용근로자랑 근로자 그 리스트에 있다거나 하면은 빼먹었다고 오른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것들 방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여 대장에 그 정보들이 써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름 있을 이름이랑? 거고, 네. 네네 입사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올리려는 급여 대장에 써 있는 정보랑 네, 제가 격리나라에 쓴 정보가 다르다. 그럼 격리나라는 거부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하면 이제 또 거꾸로 돌아가서 또 수정하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초반에 급여 대장 올리시기 전에 급여 정보에다가 제대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올리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 이름이나 입사일이 이제 기본적인 정보라고 하면 그 외에 급여 계좌나 급여 명세서를 받을 이메일도 네.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네 급여 계좌 세팅돼 있어야 급여 이체 아까처럼 5분 컷 가능하고 급여 명세서 받을 이메일 제대로 써놔야 다른 사람한테 네. 주지 않는다거나 네. 검토할 필요 없이 맞습니다. 네 1분도 안 되는 시간으로 전송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입사가 됐거나 퇴사가 됐을 때 일어났을 때 네.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네, 그 리스트가 이제 신뢰도를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좀 정성이라고나 할까요? 좀 이렇게 네, 월에 한 실시간으로. 번씩은 네, 이렇게 그렇죠. 잘 가꿔주시고 네. 좀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면 네, 그 외에는 주의하실 사항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직원 정보, 급여 정보 세팅하실 때 주의 사항은 고용 형태를 구분하고 네. 급여 대장과 정보를 일치하고 그리고 입사 퇴사 시에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 네, 이렇게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급여 정보 세팅하기에 이제 업무 시간을 절반을 줄여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팅할 때 업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시간을 나중에 드리게 돼요. 세팅을 안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도 줄여주고 더 이 격리나라 기능을 100분 활용해서 착착착
클릭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업무 시간을 좀 줄여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담당 세무사님한테 위얼머스 클럽 한번 써보시겠어요? 경리나라랑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세무사님들 플랫폼이에요라고 한번 권유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렇게 되면 경리나라로 쓰신 급여 기초 자료까지도 세무사님한테 전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원 번호의 기준을 좀 미리 세워놓으시고 네. 경리나라가 맘대로 이렇게 맘대로라고는 좀 그렇지만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는 좀 인식이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좀 잡으신 다음에 넣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우리 회사는 따로 뭐 사원번호 책정하는 기준은 없다라고 하시면 세무사님이나 노무사님이 주시는 급여대장 앞에 사원번호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쓰시는 프로그램에도 그런 번호로 써 있는 거고, 특히나 노무사님이 쓰시는 사원번호랑 세무사님이 쓰시는 사원번호가 네.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네. 급여대장 보면 순서대로 거의 작성하시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랑 저희 프로그램까지도 네. 좀 이렇게 일치시켜 놓으면 네. 네, 항상 이제 자료를 이쪽 거 저쪽 거 볼 맞아요. 때도 네. 비교하기가 쉬워진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네. 백승현님께서 급여대장 작성 시 소득세 지방세도 같이 정산이 되는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경리나라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세무사 사무실이라든지 노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받은 급여 자료를 세팅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제 계산한 자료를 경리나라 데이터로 급여 대장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소득세 지방세까지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경리나라의 인사급여라는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동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그때그때 정산해가지고 급여 대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사원 번호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 직원 급여 정보 상세를 보시면 죄송해요, 말 끊어. 아닙니다. 급여 정보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직원 인사 정보를 자료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 컴퓨터에 폴더라든가 막 못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아니면 종이로 프린트해놓고 이제 이렇게 막 책장에다 이렇게 계속 늘리지 마시고, 그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스캔하셔가지고 이제 폴더링을 경리나라 안에다 하면 그 사람 입사 정보, 퇴사 정보 보면서도 필요한 자료들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네네. 이제 신분증 그리고 급여 계좌 확인하려면 통장사본 이런 거 받으시잖아요, 등본이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자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각자 관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돼서 이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리나라를 하나의 뭔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 등록하실 때 같이 첨부해서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레벨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용자 관리 세팅하기입니다. 네. 사용자 관리 왜 세팅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예진 네. 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사용자 관리는 아무래도 경리나라를 혼자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혼자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그 부서에서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이제 빠른 업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특정 업무만 이제 예를 들면 영업팀이면 뭐 이제 거래명세표 이제 견적서 이런 부분들만 권한을 준다든지, 그리고 법인카드도 사용한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법인카드 권한을 이제 부여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특정 업무만 위임해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굳이 그 필요 없는 기능까지 다 넣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써야 되는 업무들만 미리 이제 권한도 설정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그 가이드라인 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여기 주의사항은 경리나라 권한은 이제 메뉴 단위로 이제 권한 부여가 가능해서, 예를 들면
거래명세표를 열어놓으면은 네. 권한을 주게 되면은 모든 작성한 그 거래명세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네, 부여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런 케이스도 있으셨어요. 그 이제 지점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네, 거래명세표를 같이 이제 아이디 계정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사실 다른 지점에서 이 지점 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까 하다가 이제 그 따로 경희나라 거래명세표 일괄 등록 양식이 있는데 이쪽에 지점별로 각자 해서 본점에서 이제 수치한 다음에 일괄로 올리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좋네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네. 그리고 법인카드 관리랑 이제 계좌 관리는 그 담당자 개별로 그 사용자 개별로 사용하는 카드를 각자 이제 카드마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계좌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일부 뭐 경비 지출 계좌라든지 대금 지급하는 계좌라든지 아니면 미수금 수치 관리하는 그런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만 열어서 네, 담당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열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보통 대표님께서 모든 거를 다 오픈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대표님께서는 결국 그 전체를 다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레나를 잘 설정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출결의서와 간이영수증은 조회 권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관리자 외 비공개를 한다면 사용자는 본인이 쓴 것만 볼 수 있고 그리고 관리자 계정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또 세팅도 가능하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네,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드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경리 직원분들이 네. 일이 많고 시간이 좀 네. 부족한 게 네, 그 정보가 다 모여서 자기가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게 경리나라 같이 쓰는 뭐 ERP나 이런 프로그램 없으면 네, 결국은 다 경리 직원분 짐이에요. 다 뭐 맞아요. 집에서 다 네. 모아다가 이렇게 다 또 써줘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자꾸 더 잘 할 수 있고 더 잘 아는 분들한테 네. 협업을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다른 더 꼼꼼하고 증빙관리나 금융관리 하시는데 시간을 쓰실 수가 있겠죠. 맞아요. 사실 이 업무 자체가 격리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회사 구성원들이 저는 사용하는 게 적절히 사용하는 게 서로 업무 협업도 잘 되고 네, 업무 그런 시너지가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꼭 격리 담당자의 업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본 케이스로는 격리 담당자 없이도 각 부서마다 이제 팀장에게 권한을 좀 부여해서 각자 그 KPI 관리하듯이 매출 관리, 뭐 비용 관리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잘 구축을 하시면은 사실 격리 직원 없이도 대표님께서 나중에 뭐 한번 취합해가지고 관리하듯이 아니면 이제 리더분들께서 취합해서 관리하듯이 이런 부분들만 잘 짜시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팁을 한번 이제 세 가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격리나라는 자료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자동으로 수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수집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만약에 계좌를 볼 수 없는 그 계좌 권한을 주지 않더라도 네. 계좌 수집 권한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항상 자료 수집을 하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직원분들이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은 각자 이제 경리나라 필요할 때 들어갈 때마다 보고 싶은 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모두가 이제 같은 내용을 좀 실시간으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좀 그 수집하는 업무가 분할이 되니까 실시간으로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네. 그 자기 권한만 스크래핑하면 네. 카드는 오늘 일자인데 뭐 네. 금융은 맞아요. 어제 그저께 일자. 맞아요. 네. 안 좋잖아요. 그렇죠. 좋네요. 그리고 또 이제 직원분 같이 협업하는 입장에서 수집이 안 돼 있으면 격리 직원분한테 이거 수집해 주세요, 저거 수집해 주세요 이렇게 그때그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한이 없더라도 이 자료 수집 계정 관리만 그 권한을 온 하시고 그 컴퓨터 계정에 그 수집 계정만 등록하시면 사실 비밀번호 알려줄 필요 없이 격리 담당자분께서 가서 세팅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권한 종류별로 또 아이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사용자 계정을 사람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 권한별로 뭔가 이제 팀별로 부여를 해서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제 팀 리더급 분들이
분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비용 쓴 거 정리하고 결의서 올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구성원별로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법인카드도 각자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네 각자 구성원별로 아이디 만드셔가지고 지출결의서도 각자 네 이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레벨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프로젝트 세팅하기인데요. 네네. 네. 아, 네. 네, 팀장님께서, 경리나라에는 네. 프로젝트 슬래시 네. 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 목록을 왜 써야 되며 이 기능을 왜 세팅을 네. 해야 하는가.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전체적인 저희 손익보고서를 봤을 때 네. 대표님은 저희 손익보고서가 2차원이면 이렇게 3차원을 보고 싶거든요. 뒤에 이렇게 짝짝짝짝 모여져 있는 네. 현장별 손익, 인원별 손익, 부서별 손익 이런 거를 그렇죠. 네. 짝짝짝 보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면 머릿속에 다 알고 있고 맞습니다. 네, 다 그런 게 궁금하시기 때문에 음. 그래서 손익을 이렇게 슬라이스 하는 거죠. 현장별로는 매출이 어떻고 매입이 어떻고 네. 인건비 어떻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자. 네. 예,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세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리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래처도 아닌데 용도도 아닌데 뭔가 제3의 분류를 좀 세울 수 없을까? 뭐 팀별이라든가 아니면 현장도 대표적이고 네. 뭐 되게 응용하기 되게 나름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나눠볼래 이럴 수도 있고요. 맞아요. 되게 많아요. 뭐 고정비 변동비를 나눠볼래 이럴 수도 있고 네 많죠. 혹시 아이디어 있으세요? 뭔가 온라인 네. 오프라인을 같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그쵸? 데는 네. 같은 거래처에 네, 같은 거래처에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물도 있고 따로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뭔가 지점별로 오프라인 그 별로 만드시던지 아니시면 상품별로 묶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품은 온라인에서도 팔고 오프라인에서도 팔잖아요. 그 상품 브랜드명으로 하시거나 약간 이제 의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 시즌별로 이제 기록 따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즌별로 들어간 그 매출이랑 매출이 얼마인지,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관련된 뭔가 부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시즌별로 이제 프로젝트 설정하셔가지고 프로젝트 이름이 약간 SS, FW.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겨울이면은 뭐 여름에 이제 겨울 옷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언제 이런 원가들이 다 들어갔지 이걸 따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증빙 위주로 그 프로젝트 설정을 하시면 나중에 손익 뽑아 보실 때 정말 좋습니다. 네. 네, 같은 비용 항목도 한 번 더 쪼개서 보자.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제조 경비와 네. 판관비 나누듯이. 그렇죠. 네네. 네,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조금 네.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프로젝트 현장을 쓰시기 시작하면 다 꼼꼼하게 잘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현장별 손익 맞아요. 보고서를 네. 보면 이제 누락이 있고, 그렇죠. 네, 빈칸들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좀 슬라이스해서 내가 관리를 해보겠다, 네. 대표님한테 보여드리겠다 하시면 꼭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류 기준은 한 가지에 대한 이 흐름만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나쁜 예로는 현장 A, B, C, D 가다 갑자기 홍길동, 고길동, 둘리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사람명으로 네. 했다가 현장명으로 했다가 네. 그러면은 한 증빙에 대해서 사람을 넣을지 현장을 넣을지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정 필요하시다면 혼합을 하셔서 맞습니다. 현장 A에 대해서 홍길동이 일으킨 매출이 있고 현장 A에 대해서 고길동이 한 것도 있다. 파트가 좀 나뉘는 네. 거죠. 네, 그런 것들로 이제 혼합해서 늘려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빙에 꼭 이거는 이제 사용 네. 방법적인 건데 네. 증빙에 먼저 프로젝트 현장을 설정하시고 나신 다음에 수납 지급을 확인하셔야 거기에 프로젝트 현장이 따라 붙거든요. 네, 출금 네. 내역이랑 입금 내역에도 증빙의 권고가 따라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납 지급 네. 확인을 먼저 해놓으면 네, 네, 나중에 증빙에다가 바꿔도 안 따라가니까 맞습니다. 증빙을 네. 먼저 관리해 주신 다음에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제 현장별로 그 담당자가 그 현장을 다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증빙이 이 현장에서 발생한 건지는 그 현장 담당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위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시공만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원가가 들어갔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피드백해서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원가를 잡는 게 이익이 많이 날지 이런 부분도 막 세울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직원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팁. 팁. 네. 그 프로젝트 현장명의 장명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할 때도 누구는 네. 현장 검색하고 있고 누구는 막 주소 검색하고 있고 누구는 이제 의뢰인명 검색하고 맞아요. 있고 네. 이런 거보다는 네, 항상 장명 원칙을 세워서 순서대로 이거 먼저 저거 먼저 그 다음 거 이렇게 원칙 세워서 입력을 등록을 네.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증빙에다 입력할 때도 뭐를 검색하든지 네, 보이겠죠? 네. 네, 떠오를 거고 그래서 효율성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보고서에도 이제 읽을 때 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맞아요. 이렇게 네. 하는 것보다는 대표님이나 보고서 보시는 분이 좀 시인성이 좋아질 수 있게 좀 일관된 형태로 예, 원칙을 세워서 등록하시면 좋고요. 맞습니다. 딱 네. 봤을 때 이 내용이구나라고 아실 수 있도록 그쵸. 기준을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협업하시면은 누구는 이거 걸고 누구는 저거 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규칙이 없어지니까 더 안 쓰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쓰시려면 이런 식으로 장명 원칙을 좀 기준을 세우셔서 제목 기준을 세우셔서 네, 그 입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에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젝트 현장별 확인이 가능한 보고서를 알고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익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그리고 용도별 매출 수납 현황, 매입 지급 현황 뭐 이런 데서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빙에 사실 다 꼼꼼하게 넣어놓으면 어떤 보고서에서든 활용을 계속 하실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알고 증빙에 넣는 거를 염두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빙 수치를 이제 현장별로 좀 받아서 예, 그 증빙에 딱딱 프로젝트 네. 현장이 떨어지게끔 받으시면 제일 좋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의 증빙을 그렇게 안 되면 이제 하나의 증빙을 금액을 분할해서라도 설정해서 제대로 된 이제 안분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에 넘어가 보면 네. 네,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설정하실 때 기준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매출이랑 제조 원가 기준으로 그리고 판매 관리비 그리고 뭐 약간 국제 가랜디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 뭔가 우리 회사에 사억이 올라간다면 여기 들어가는 뭐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설정해 놓고 네, 프로젝트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 제조 원가는 이따가도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매출 제조 원가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 명을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 다음은 용도 세팅하기. 네, 이진 용도 소장님이 세팅하기입니다. 네. 재밌게 설명해 주셔야죠. 네, 재밌게 보겠습니다. 네, 용도를 왜 세팅해야 할까요? 먼저 이제 일관된 손익을 좀 이제 분류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피드백하려면은 일관된 그런 항목들이 필요해요. 갑자기 어떤 항목이 발생해서 이거 뭐로 걸지 하다가 새로운 걸 또 만들어 버리고 하다 보면은 네, 너무 많이 용도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수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 용도가 아닌데 이때는 이걸로 걸고 저 때는 이걸로 걸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를 초반에 세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매출 종류와 그리고 지출되는 항목들을 이 용도로 이제 중복이나 누락 없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용도 세팅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야지 손익으로 나중에 손익 보고서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이 용도. 이 용도는 이제 사실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계정 과목이라고 하시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리나라는 용도로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표죠, 이름. 네, 이름표죠. 왜 썼는지, 이게 왜 어떤 용도인지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도 세팅하실 때 주의사항은 손익에 반영되는 용도가 있고 반영되지 않는 용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시고 네, 세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경리나라 용도 설정하실 때 그쪽 내용에 이제 기타인지 뭐 매출 관련해서 용도
용도인지 아니면 자산인지 비용인지 이런 부분들이 써 있어요. 그 용도 설정 기준 그 표를 보시고 네, 잘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분별하게 이제 회사 사용 용도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요거는 손익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라는 부분도 다 손익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표를 보시고 잘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은행 메뉴에서는 가급적 손익 용도를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은행에서 손익 용도를 넣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증빙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증빙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제 사실 접대비나 이런 거는 간이영수증 탭에 관리하셔가지고 증빙이랑 같이 연결해서 간이영수증 지급으로 네, 용도를 걸어서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입출금 내역에서 손익 용도는 딱 요 정도로만 쓰시는 게 좋아요. 뭔가 금융, 뭐 은행 이체 수수료 아니면 보험료, 뭐 이자 비용 이 정도로만 하시고 보험증권은 출금 내역에 기재하셔가지고 출금 내역에 입출 내역에 최소한으로만 네, 이런 비용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예외적인 사항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 채팅이나 이런 부분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네, 성심성의껏 네,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팁 3가지를 네, 용도 세팅할 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거 한번 강의도 한번 해주셨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이 질문 들어오시는 게 용도 기준표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말 팁은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회사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쪽에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손익계산서 용도가 사실 뭐 10개 내외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용도를 기반으로 해서 네, 손익계산서 용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뿌리를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복리후생비면 복리후생비 안에 사실 식대가 있고 뭐 이제 간식비, 회의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복리후생비라는 용도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매핑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미리 파악해서 나누신 다음에 그 좀 용도 세팅하실 때 요거는 이렇게 이런 용도로 고정비 용도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세팅하실 수 있고요.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화면이 조금 작게 보일 수가 있는데 용도 설정 기준이 매출 먼저 이제 용도 매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이 용도 설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손익 보고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매출도 좀 세부적으로 분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 있다면 뭔가 사업자다. 약간 면세랑 과세랑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세 상품이랑 상품별로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매출도 뭐 여러 가지 사실 매출이 정말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을 먼저 이제 종류별로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런 경우에는 제조원가랑 판매관리비를 아예 그냥 나눠서 뭐 복리후생비, 판관비, 제조원가 이런 식으로 나누셔도 되는데 사실 요거는 현장별 프로젝트를 구분해가지고 제조원가를 또 나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네, 프로젝트를 구분하시는 게 조금 더 관리하시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품 원재료가 있으면 그 안에 또 이제 부재료가 있고 뭐 샘플 제작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요거를 다 걸어버리면 나중에 손익보고서를 볼 때 용도가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상품이나 원재료다라고 하면은 그 증빙해 보면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다가 이런 내용 그 뭐 부재료인지 뭐 어느 비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쓰셔서 관리하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도 굳이 다 막 식대, 회식대 다 하나씩 나눌 필요 없이 먼저 복리후생비로 설정하시고 그 내용에다가 어디 식대, 누구랑 뭐 식대, 뭐 우리 회사 어느 부서 회식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용에다 넣으실 수 있도록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그 관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말 최소한으로 있어야지 나중에 결과물 보실 때도 깔끔하게 나오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는 손익계산서의 그 항목으로 시작하셔라. 네, 라고 이제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이나 부채는 경리나라 이제 대여금인지 뭐 예적금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그 항목이 있어요. 그 경리나라 용도 설정할 때 자산인지 부채인지. 근데 그 경리나라 저희가 그 사용자 용도 설정을 할 때는 이 자산 항목으로
추가를 한다. 약간 이런 건 안 되고 무조건 비용 항목만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만들다 보면은 이 용도가 갑자기 비용으로 들어가 있고 약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매핑을 해보시고 격리나라에 세팅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아, 네. 맞습니다. 박혜승수님 용도 세팅하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용도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하랑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손익계산서 용도를 기반으로 매핑을 꼭 진행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처 메뉴 세팅하기입니다. 네. 저희 승현 팀장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처 메뉴를 왜 세팅해야 되는가? 네. 격리나라는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 있는 거래처는 네. 매출 거래처 그룹으로, 네. 매입 세금계산서 있는 거래처는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처 그룹, 네. 매입 거래처 음. 그룹으로 네. 이렇게 해주면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거래처가 정말 매출, 매입, 기타 이 세 가지 분류로 정말 끝나는 상태가 맞는 건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매출 거래처인데도 조금씩 다른 경우가 네. 있어요. 뭐 결제 주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좀 영업 루트가 다를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하나의 리스트로 확인을 하고 바로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분류에 맞게끔 네. 좀 더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같은 얘기죠. 이제 관리 방식에 따라서 거래처 그룹핑을 해서 거기에서 뻗어나갈 수 있게 네. 네, 하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그 관리 방식에 따라서 이제 거래처 대시보드에도 그 리스트를 각각 다 이제 그룹을 설정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빨리빨리 활용을 하시려면 네. 네, 매출처 한 번에 보고 이렇게 미수금 여기는 늦는 게 맞지. 여긴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빠른 거래처, 빨리 주는 거래처 그룹이랑 늦게 주는 거래처 그룹이랑 따로 나눠서 따로 보다 보면 금방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집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 이제 보고서, 특히 네. 미수금, 미지급금 보고서인데요. 거기에서 봐야 하거나 아니면은 볼 필요가 없는 거래처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네. 매출 거래처 들어가면 이제 미수금 현황 보고서에 뜨고 매입 거래처에 넣어놓으면 미지급금 현황 보고서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어야 될 거를 꼭 넣어주시고 볼 필요가 없는 거는 그 그룹에서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뭐 매출 매입 말고 다른 거 있지 않냐. 네. 근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려면 또 매출 매입에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맞아요. 하니까 헷갈리시죠? 왜냐하면 근데 격리나라는 매출이면서도 다른 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 그룹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올린 애들은 미수금 현황이 전부 들어온다. 근데 내가 관리 방식에 따라서 또 다른 그룹이 네. 필요하다라면 매출 그룹이면서도 다른 그룹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볼 필요 없는 거래처는 예시를 들면 카드를 수집하다 보면은 네. 거래처가 자동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막 네이버 파이낸셜 막 이런 식으로 걸리는데 카드에도 막 그게 거래처가 걸려버려가지고 미수미지급금의 관리가 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드 매입 쪽에 걸린 거래처를 삭제하시거나 다른 걸로 카드 매입이나 이런 거래처를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그걸로 정리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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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은 어디서 관리하는 게 좋나요? 라고 이중경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가지급금은 입금 내역, 출금 내역에서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거래처 명을 설정하셔가지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인지 아니면 임원진 가지급금인지 좀 거래처 명으로 구분하셔가지고 가지급금 잔액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회사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아니면 회사에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나중에 가져가야 되거나 이렇게 네. 해야 되니까 가지급금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거래처를 걸어서 네, 가지급금인지 아니면 계정을 하나만 쓰시는 것도 좋아요. 약간 입금 내역에서는 가수금 쓰고 출금 내역에서는 가지급금을 쓰게 되면은 약간 입금 거래처 잔액 보실 때 되게 양쪽으로 뜨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입금 내역에서
가수금 반환, 가수금, 입금 내역에서 가수금, 출금 내역에서 가수금 반환 이런 식으로 거래처 걸어가지고 짝꿍들이 있습니다. 네, 짝꿍을 맞춰가지고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우 세상님, 네, 네, 세무 예진 관련 팀장님께 세무 관련 업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네. 인테리어 업체의 경영지원팀 대리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네. 라이브로 방송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팬분이 네,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기운이 나네요. 네. 네, 그렇게 거래처 세팅을 이렇게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아셨다면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로 이제 일회성 거래처를 네. 등록을 하면 네, 등록하면서 이제 매출 매입 네. 그룹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 바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 한번 그냥 입금되나 맞아요. 출금되나 네. 확인만 하고 끝날 거래처인데 미수미지급금 보고서에 자꾸 이게 네, 유령처럼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빼기 위해서 네, 기타 거래처라든가 아니면 별도 그룹으로 좀 네. 옮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호가 좀 다르네. 그 상계가 그러네요. 필요한 거래처는 네. 미수금, 미지급금 현황에서 전부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 그룹 전부 다 네.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 네, 맞아요. 오픈마켓이라든가. 그래서 뭐 쿠팡에서는 저희는 늘 매입 세금 계산서만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 매입 거래처에만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 거래처에도 넣고 두 매입 세금 계산서의 그 수수료를 상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처가 중복 등록되지 않는 거를 알 수 좀 방지하려면 사업자 번호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항상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다라고 하면 꼭 사업자 등록증 주세요라는 거를 항상 잊지 마시고, 네, 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네. 번호를 넣어서 관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이게 거래처가 여러 개가 생겨가지고 막 뭐 같은 업체인데도 뭐 땡땡 업체, 땡땡땡 업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쵸? 잘못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미수미지급금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래처 통일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리고, 네. 팁도 좀 네. 알려드리면 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많이 봤던 사례들 중에 네.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 이제 결제를 받거나 주는 주기별로 거래처 그룹을 만들어서 네. 네, 대시보드에서 증빙 어떻게 끊겼고 미수미지급금 잔액 어떻게 남았는지 맞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활용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출과 수입 거래처는 또 별도로 그 묶이잖아요. 뭐 관세사, 뭐 물류, 뭐죠? 세관, 네.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룹을 좀 만들어 주셔야 전부 다 수출 어떻게 현황이 되고 수입 현황이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대출금, 대여금,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한 거래처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짝꿍 용도를 계속 넣다 보면 잔액을 관리하실 수가 있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호명이랑 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상호명이랑 경리나라 안에서 거래처명을 조금 달리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두 가지로 음. 가져갈 수 있죠. 두 가지로 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은 식당인데 네. 뭐 예진 식당인데 그 지점인 거예요. 예진 식당 뭐 A 지점, 네, 예진 맞아요. 식당 네. B 지점 이런 거를 아니면은 내가 지점이 아니라 거기 사장님 이름으로 네. 좀 한다거나 이렇게 좀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거래처명 활용하실 때 뭐 월말 결제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10일 결제업체, 20일 결제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래처명 뒤에 이제 약간 이름표처럼 달아주면은 나중에 검색했을 때 25일 날 어디 나가야 되지? 약간 검색하면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관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음에 인수인계할 때 되게 편합니다. 네, 한눈에 보이니까요. 거래처 검색할 때 대시보드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초기 2월 진행하기입니다. 네. 초기 2월 질문도 정말 많아가지고 가장 어렵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초기 2월을 왜 진행해야 되는가? 네, 경리나라는 뭔가 도입된 시점에 수집된 증빙만으로 미수미지급금 관리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전부터 계속 거래는 발생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준일, 그래서 언제부터 할 건지, 그 기준일에 시작하는 잔액이 얼마인지, 항상 빵원으로 시작하진 않잖아요. 뭔가 저희 회사가 개업일자부터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빵원부터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작일 기준일에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초기 이월을 안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개시일부터 매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20년 회사예요. 그러면 20년 장부 다 끌어와가지고 막 수기로 있는 것도 다 입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팁 전에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초기 이월 하시기 전에 저희 회사의 모든 거래처가 등록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우리 장기 미수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빠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경리나라에 거래처 등록되는 거는 자동으로 그 홈택스에 최근 3개월 동안 발행되거나 수취된 그 거래처들이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일부 거래처들이 좀 오랫동안 거래 안 한 곳은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잔액이 있는데도. 그런 곳은 잘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초기 2월 일자는 회계년도 종료일에 다음 날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23년 12월 31일 기준일이 이제 종료일이다라고 하면 네, 24년 1월 1일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23년 12월 31일로 하시면 12월 30일 날 발생한 것도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24년 1월 1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금이나 선급금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미수미지급금이 있는데, 근데 경리나라에는 이제 초기 2월을 미수미지급금 초기 2월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미수미지급금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거래처 그룹별로 이제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시고 그쪽 대시보드에서 초기 기월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기존에 이제 관리하셨던 엑셀이나 엑셀 장부라든지 아니면 그 원장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장부가 없다면 세무사 사무실 원장 기준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세무사 사무실 원장도 맞지 않아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재무제표 그 거래처 원장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게, 어차피 그건 변화할 수가 없거든요.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시작 기준을 잡으시고 앞으로 걸 정리를 하시면서 그 어느 부분이 안 맞는지를 찾아가서 수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 처음부터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확정된 숫자인 맞든 안 맞든 확정된 숫자인 그 세무사 사무실 원장 기준으로 정리하시고, 업체랑 이제 조율하셔가지고 정말 안 맞는 금액은 거래처랑 원장을 비교해서 협의한 다음에 현재 미수미지급금이 얼마예요? 우리 이렇게 시작해요라고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백승현님께서 강의 내용 관련 양식을 참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그 카카오 채널 1조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경리법인 1조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은 그쪽으로 이제 요청해 주시면 저희 강의 자료, PPT 자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행수님께서 경리나라에서 가지급금 거래처 등록하기 실제하는 예시로, 맞습니다. 요거를 좀 캡처해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그 경리나라 TV 채팅방에서도 계속 이제 실제 화면 캡처해가지고 많이 질문을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그 화면이랑 같이 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업종별 적용 포인트예요. 저희가 1시간 안에 이걸 다 압축해서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 어떻게 경리나라에 적용을 하면 좋을지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계속 나왔던 예시가 있어서 기억하실 텐데요. 그 현장별로 원가 관리를 하려면 일단은 현장 리스트에 맞게 현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현장별 원가인지 공통 경비인지에 대해서 회사 설정 용도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프로젝트별로 장소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용도를 통해서 이게 원가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관리비 같은 것들인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나누실 수 있으면 네. 되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장별 인건비를 집계할 때도 급여 대장을 현장별로 나눠서 업로드해서 아까 증빙 따로 받는 것처럼 현장별로 나눠서 업로드하고 거기에 다른 현장 걸어주시면 네. 좀 더 투명하게 보이겠죠? 네, 그런 다음에 급여 대장 내역에 용도랑 프로젝트 현장을 입력할 수 있게 그 메뉴의 항목 설정을 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서 좀 손익보고서에 잘 나타날 수 있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1조 채널에다가 좀 문의를 주시면 네. 좀 애로사항도 해결해드리고 화면도 보여드릴 맞습니다. 수 있도록 할게요. 네네. 네, 다음은 서비스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서비스업에 대해서 적용 포인트는 사실 서비스업도 업종마다 되게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금 일반적인 서비스업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인원별로 그 매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지점별로 실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현장 설정하실 때는 담당자나 지점에 이제 그 프로젝트 명을 설정하셔가지고 매출과 손익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학원이다라고 하면은 학원의 그 클래스명, 그리고 강사명 해가지고 발생한 매출이 얼마고 뭔가 들어간 비용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팀 구분으로 하고 담당자명 해서 이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약간 매출로 손익 뽑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사원별로 거래처 현황을 정리해서 뭔가 이제 거래처 현황도 각자 아이디별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각자 아이디별로 거래처 대시보드에서 그룹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온라인 쇼핑몰 적용 네.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결국은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 브랜드가 단일할 수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상품과 브랜드를 많이 운용을 하시면서 매출에 기여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랑 현장에다가 브랜드를 그 세팅하셔서 나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초기 R&D나 양산 비용도 계속 프로젝트에 넣어주다 보면 이제 현장별 손익 비교표에서 언제쯤 손익분기점 넘어가는지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브랜드를 팀별로 나눠줬다라고 네. 하면 그 팀별 실적도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보상해주고 좀 이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네,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온라인 매출처 그룹 관리인데요. 이제 보고서에는 하나의 거래처로 통합을 해줘야 미수미지급금이 잘 떨어지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자가증식을 하잖아요. 쿠팡페이, 쿠팡 로지스틱스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네. 어차피 세임계에서는 다 따로 끊기지만 맞아요. 네. 상계는 다 쿠팡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쿠팡 매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래처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만 속해 있는 그룹을 따로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뭔가, 관리하시면 됩니다. 무신사도 막 무신사 뭐 29cm 뭐 많죠, 여러 가지로 많죠. 나뉘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그 매출로 끊기더라고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매핑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 적용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제조업은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은 가장 중요한 게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제조 원가랑 판매 관리비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프로젝트 현장별도 이제 제품명 기준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제품 코드명 걸어가지고 내용을 관리하신다든지 뭔가 이제 매출과 매출 원가에 동시에 양쪽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국책이나 R&D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각자 생겨서 막 끊겨요. 그럼 거기다가도 이게 어떤 과제인지 과제별로 네.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셔가지고 과제가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제조 원가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매출 원가에서 한 번 더 분할해서 구분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도 그 지정된 그 카드가 있어요. 계좌도 지정된 계좌가 있고 그거는 계좌 별칭을 설정하셔가지고 그 과제에 관한 건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제조업의 경우에는 시즌 아이템별로 프로젝트를 구분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뭔가 우리는 이걸로만 쓸 거야라고 하시면은 회사 설정 용도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조 원가를. 그래서 보통 제조 원가 해가지고 뭐 원재료, 뭐 외주 가공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그리고 판관, 뭐 판관에는 원재료까지는 없겠죠. 판관에는 복리후생비, 뭐 수수료, 지급 수수료,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용도를 좀 세분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고서에서는 조금 길어지겠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원가랑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명확하게 프로젝트별로도 조금 더 많이 쪼개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설정하셔가지고 나중에 엑셀로 변환하셔가지고 분석하시는 회사도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업종별 프로젝트명을 세팅하는 예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건설 공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일, 뭔가 이제 계약일이라든지 뭐 시공일 요걸로 하셔서 그 현장명, 그리고 총괄 담당자가 누군지,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셔가지고 나중에 담당자만 검색해도 그 담당자가 들어갔던 현장이 쭉 뜨게끔 네, 이런 식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제조업은 제품명, 업체명, 아니면 이제 총 담당자 해가지고 묶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업은 뭐 고객사명으로 거래처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설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업은 뭔가 이제 가맹점일, 네, 가맹 계약일, 그리고 지점명, 그리고 점주 담당자. 점주가 되게 많이 바뀌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주명이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프로젝트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기존 거에서 바뀌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남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통업은 상품명으로 좀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상품이나 뭐 매장별 아니면 업체별로도 나누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중고차 업종은 마찬가지로 계약일, 그리고 고객명, 차종, 그리고 차량 번호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하나의 그 관한 거가 어느 매출과 매입으로 발생하는지 쭉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보통 그냥 회사 하나의 지금 이 기준을 하나의 회사로 생각하시면 매출 제조원가는 이렇게 쭉 업종별로 나누시면 되겠고요. 판매관리비는 사실 굳이 많이 나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점이 있고 본사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판매관리비가 있다. 그러면은 본사 사무실 공통경비, 지점 사무실 공통경비 해가지고 판매관리비를 딱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네, 좋겠고요. 그리고 국책 R&D도 마찬가지로 과제명, 네, 과제명, 프로젝트명, 그리고 총괄 담당자, 네,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 관리하시고, 그리고 자산의 경우에는 약간 이거는 사옥을 짓는 경우, 거기에 뭔가 이제 1년 동안 우리 회사에 사옥을 짓는데 거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지 이거 놓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게 재무상태표에 저희 자산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매각할 때도 그 금액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 들어갔는지 프로젝트 하나 생성하셔서 다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저희가 네, 잘 기록해가지고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남겨서 네, 대출이나 이런 거에도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겠죠. 라이브 강의에 대해서 뭔가 이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뭔가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성심성 있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1 원격 코칭을 네,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20만 원 상당의 이제 상품인데 이 부분을 좀 제공해 드리면서 뭔가 템플릿이라든지 약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코칭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네, 많은 설문지 작성해 주시고 많은 의견 주시면 네, 코칭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게 달렸네요. 맞아요. 네. 오늘 뭔가 정신이 없네요. 네. 지금 모니터가 4개여가지고, 네. 제가 멀티는 3개까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네. 경리나라 라이브 강의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월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제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격리 회계 실무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혹시나 이렇게, 강의에 대해서나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경리나라 오픈 채팅방에 써주시면 항상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경리법을 일조 카카오톡 채널로도 남겨주시면 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 승현 팀장님? 네. 아무쪼록 네. 저희 이번 갑진년에는 네. 꼭
경리나라가 말을 잘 듣고 네. 경리나라랑 협업이 잘 네. 되시는 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매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시간 네.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벌써 다음 주가 설날이네요. 네, 곧 설이에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이제 많은 성과, 네, 이런 부분들 네. 네, 매출 얻길 쭉쭉 바라십니다. 오르시고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